6월 11일 한겨레 뷰리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한겨레 정치부 하호영 기자입니다. 목요일에 함께하는 분들이죠. 시방 멋이 중한디 뭐 이런 말이 항상 생각납니다. 실제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방쇼 하면 시가 뭐고 방이 뭔가 시사방망이죠, 그죠? 시사방망. 예, 맞죠? 네네. 하지만 시원한 신인규, 방송은 박영식 이렇게 두 분 모셨는데요. 먼저 신인규 변호사님 인사 주시죠. 예, 에어컨만큼 시원한 신인규입니다. 시원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박영식 평론가님 오늘 근데 옷이 진짜 부각이 많이 되네요. 옷이 확실히. 옷이 날개예요, 진짜. 예, 박영식 평론가님 오셨습니다. 네, 방망이의 방. 예, 방망이를 던지는 마법. 박영식입니다. 네. 예. 좋습니다. 두 분 모시고 원래 오늘은 정상적으로 한다면 그 순방 이야기를 좀으로 시작하는 게 근데 맞아요. 거의 언론이 순방 얘기 안 다뤄요. 순방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벨기에 가신 거, 뭐 EU 가신 거 이런 얘기를 예. 거의 비중을 맨 마지막에 잠깐 한 5분 다루는 경우가 많고. 예. 근데 그게 뭐 그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네. 어쩔 수 없이 지금 대통령 출국하시자마자 일단은 출국 당시 화면부터 네. 장면부터 일단은 화제가 됐고. 예. 없는 사람이 신스틸러가 된 그런 네, 상황이었습니다. 없는 사람 그리고 또 거기에 또 처음 등장한 사람. 네. 이런 것도 이제 화제가 됐다 보니까 예. 안타깝긴 합니다. 예. 원래는 이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초과이익 분배를 위해서 기본소득 같은 새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던지면서 이런 뭐랄까요? 우리가 새 세상을 사는 과정에서의 이슈들을 함께 우리 심도 높게 토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지 못하고 순방과 관련돼서는 저 뒤로 가서 전해드리는 것으로 하고 현안부터 말씀 나누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표정 두 분 표정 보시면 뭔가 장전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원래 선거가 끝나면 승리 선언한 당은 여유롭습니다. 제가 정치부 출입한 지가 이제 15년이 좀 넘은 것 같은데 원래 승리 선언한 당을 보면 의원들은 각자 지역으로 흩어지고요. 언론은 당선자 인터뷰를 하려고 경쟁을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상황이 조금 다르죠. 어제 이야기 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국민 이기는 정권은 없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제부터 뜨거운데 두 분 이야기 듣고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정청래 대표의 이 발언을 보면서 지금 대통령님 해외 순방 중이시잖아요. 예. 이럴 때는 야당도 정쟁을 자제하도록 보통 요구를 하거든요. 원래 그게 합을 맞춘다고 할까요? 대통령께서 그게- 지금 국제 무대에 가 계시니까 맞습니다. 예. 이제 국내에서는 조금 더 힘을 더 모아들여서 외교가 더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그동안의 관례죠. 관례인데 예. 지금은 이게 여당에서 여당의 대표가 뭐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이거는 사실 독재 정권 하에서 야당 대표가 쓰는 말이거든요. 예. 그리고 특히나 박근혜 그리고 윤석열 시절을 거쳐오면서 정청래 대표가 또 자주 썼던 말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이 독재 정부 하냐 내지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박근혜와 윤석열과 비교돼야 되느냐라는 의문이 추가적으로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 매우 심각한 뭐 도를 넘었다라는 말도 좀 진부하고 이거는 그냥 반명 선언 내지는 반명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한번 붙어보겠다라는 선언으로 저는 읽었고요. 예. 정청래 대표는 저는 이건 뭐 확고하게 본인이 뱉으신 말이니까 민심의 척도가 딴지 게시판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분이 얘기한 국민은 영원하다 이 국민은 딴지 게시판을 이용하는 유저들 국민이거든요. 그러면은 김어준 씨는 영원하다 이렇게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자신이 민심의 척도라고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굉장히 협소하고 편협된 그 정치 세계관을 가지고 본인들이 대변하는 그 진영의 이익만을 지금 대표하는 이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예. 국민은 영원하다라는 말 자체가 정말 국민들 대다수에게는 너무나도 엉뚱하게 읽힐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정말 국민은 영원하다라는 말에 보편적 국민을 쓰실 거면요. 아니 인터뷰도 다른 데도 좀 나가야죠. 지상파도 나가고 또 많은 분들 지지자분들이 안 보시는 매체도 좀 나가고 게시판도 다른 게시판도 골고루 봐야죠.
근데 본인이 너무나도 협소하고 편향된 국민관을 보여오면서 국민은 영원하다. 그래서 저는 정권 이재명 정권은 짧지만 당권은 영원하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그러면요, 읽었습니다. 제가 조금 추가해서 박영식 평론가에게 여쭤보겠는데 이게 단순히 이 선거 책임론, 그러니까 친명계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친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 선거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그 이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네요. 예, 저도 그 이상이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정청래 대표가 일단 쓰신 워딩 자체가 일단은 시기적으로도 대통령 해외 순방 나갔을 때 이런 말씀을 내뱉는 거는 굳이 불필요한 또 해석들을 많이 언론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발언을 언제 썼는지 찾아보게 되면은 박근혜 탄핵 때, 윤석열 파면 때 이럴 때 주로 썼던 표현이란 말이에요. 동일한 표현을 썼어요. 정청래 대표가. 그렇죠. 근데 이 표현을 대통령이 이제 본인 그 환송 행사에 공항에 불러주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발끈해서인지 아니면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전면전을 선포하지 않으면 다음 공천도 없고 정치적 생명이 끝날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위기감 때문에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이 표현 자체도 굳이 쓸 이유가 없었는데 썼다는 거죠. 물론 이 뒤에 야당은 야당다울 때, 여당은 여당다울 때 국민의 지지를 얻는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그렇죠. 낮은 자세로 가장 국민의 마음을 섬기는 마음으로 가겠다라고 뒤에 일반론적 접근을 달아놓긴 했어요. 예. 근데 정청래 대표나 여러 이제 친정청래계 좌장분들이 방송에 나와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간판은 이재명 떡볶이집이에요. 근데 메뉴를 열면 정청래 튀김, 정청래 소면, 정청래 라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이 시점에 명백하게 전 드러났다고 전 보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평가한 적은 전혀 없거든요. 예, 지금 우리 이 뷰리핑에 와서도 이야기하시는 수준 중에는 굉장히 이 강도를 그럼요. 높이신. 예. 지방선거가 심각하니까. 끝나고 예. 나서 결과에 책임지지 않는 자세, 그대로 그냥 묻어두고 가려는 자세, 혹은 남 탓으로 일관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지금 국민들이나 당원들로부터 평가를 아주 냉혹하게 받고 있어요. 이따가 네. 여론조사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거는 청명해주거나 한식해주거나 어차피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걸려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과 환송행사를 통해 입장을 정하고 시그널을 줬다라고 하면 나도 주겠다라고 던진 전면전의 선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 과정을 쭉 겪으면서 네. 올해 1월 20일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청래 대표가 식사했던 자리에서 대통령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기사가 났습니다. 예. 혹시 반명입니까? 라고 대통령께서 뼈 있는 농담을 했다라는 기사가 아마 기억나실 거고요. 다 기억나실 거예요. 예.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우리는 모두 친명이고 친청입니다. 예. 친청와대다라고 또 이렇게 약간의 그 언어 유희를 그렇죠. 또 써요. 원래 좋아하기도 하고요. 근데 예. 이게 지난 1월 달에는 그냥 대통령님께서도 뼈 있는 그냥 농담하셨나? 이러고 넘어가는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아니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이 얘기까지 나오면요. 본인은 선거 패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예. 여전히 연임을 도전해서 정청래 체제의 민주당을 더 강화하겠다라는 공식 선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여기 정청래 대표 워딩 그대로 읽어볼게요. 예. 국민 이기는 정권은 없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항상 민심을 살피는 자세가 여당일 때나 야당일 때나 필요한 자세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제가 이거 국민을 딴지로 바꿔보겠습니다. 딴지를 이기는 정권은 없다. 딴지는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항상 딴지를 살피는 자세가 여당일 때나 야당일 때나 필요한 우리의 기본 자세다. 그럼 딴지라고 제가 쉽게 읽었지만 그 게시판을 운영하는 김어준 씨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딴지 게시판 지금 분위기도 심상치 않죠. 격함돼 있겠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여당 대표로서의 정청래 대표의 책무, 얼마만큼 그동안 당을 잘 이끌어왔냐라는 평가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네. 그 평가에 대해서 시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정청래 대표가 이런 워딩까지 써가면서 이재명 정부를 직격하는 것은 저는 아예 이거는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비단 이게 지금 정청래 대표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안에 뭐 이지은 전 대변인이나 최민희 의원 이런 분들도 지금 같이 정청래 대표랑 보조를 맞춰서 이미 메시지들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이런 것들이 이제는 반명 노선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본인들의 이제 칼날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거 아닌가.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비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늘상 말로는 이재명 대통령 떡볶이집, 이재명 대통령 성공을 늘 외쳤던 분들이에요. 예. 근데 행동은 늘 반명의 행위들을 해가지고 지적을 받아왔던 분들이 이제 와서는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라고 하니
이게 이제는 뭐 거의 판명이 끝나는 시점에 온 거 아닐까. 그리고 예. 대통령이 해외에 계시는데 이러는 건 더더욱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그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어떤 목적성을 그동안 정청래 대표가 가지고 썼는지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 대충 답 나오잖아요. 예. 윤석열 파면 박근혜 정부 뭐 백남기 농민 사건 당시 요거 쓴 거 제가 몰랐는데 여기 이제 들어가 있어서 이때가 대부분 보면 지지층의 결집이 필요할 때 이런 사실 표현을 그랬죠. 썼단 네.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그럼 뭘까요? 이때 당시에는 진보층 내지는 민주당 지지층의 집결이 필요할 때 썼다라고 하면 아까 잠깐 이제 그 딴지 게시판에 글 쓴 것도 얘기를 이제 신유기 변호사가 해주셨으니까 자신의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또 이 표현을 썼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때와 지금과는 조금 다른 결이 좀 다르긴 결이 한데 다르네요. 목적은 예. 비슷한 것 목적은 같아요. 비슷하다. 결집이라는 목적은 예. 있는 것 같고요. 그 두 번째는 저는 이제 반명 얘기하면 또 우리 신은기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걸 또 이제 곡해해가지고 비틀어서 얘기할까봐 제가 좀 정정하고 싶은 보완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반명이라는 거는 그분들이 그간 뭐 친명으로서 활동하신 서사도 있기 때문에 제가 반명 딱지를 붙이는 게 아니고요. 예. 여기서 표현하는 반명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도움이 안 되는 말과 행위를 해서 예. 실제로 대통령의 지지도에 도움이 안 된다. 딱 언론들도 그렇고 비평가들이 봤을 때 그런 행위를 한다고 하면 그건 반명 행위와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살펴보시면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도 대통령과 배치되고 지금 대통령이 해외 순방 나가셨는데 정쟁화될 만한 소재들을 던지고 있는 것도 반명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과거에도 살펴보면 그런 사례들은 많이 있었어요. 코스피 5천 시대에 합당 의제를 던져서 코스피 5천의 성과를 깎아먹는 것 예. 이런 것들이 반명적 행위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반명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왜 반명이야? 라고 해가지고 불쾌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신이 어떤 말과 행위를 해서 당원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고 대통령에게 뭔가 좀 자꾸 뭔가 걸리적거릴 만한 대목들을 제공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거울을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추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진전시켜 보자면 이 말만이 아니라 실제 어제 행동도 좀 있었습니다. 어떤 측면이냐면 당무위원회에서 1인 1표를 통과를 시켰고요. 맞아요. 또 하나가 의총을 공개하겠다라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이것도 같은 연장선상에서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결국 1인 1표라는 게 정청래 대표가 늘상 노래를 불러왔던 당원 주권주의를 말하는 건데 예. 저는 그때 당원 주권주의 이야기할 때도 1인 1표가 잘못이 아니고요. 네. 1인 1표가 될 수 있는 기본 전제를 빼고 그냥 1인 1표만 했을 때는 김어준 씨 같은 빅 스피커가 당을 장악하게 되는 이상한 결과가 나온다. 그 우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청래 대표가 지금 1인 1표로 밀어붙이는 이런 상황은 결국 지금의 상황에서 김어준 씨의 도움을 받았을 때 본인의 선거에 유리하다는 판단이 이 안에 깔려 있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것이고 의총 공개도 마찬가지죠. 그 김어준 씨 그 딴지 게시판이라고 제가 자꾸 언급해서 죄송하지만 현실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네. 거기 계신 분들이 활동력이 좋아요. 그럼 의총에서 공개 발언을 하면 네. 의원들이 위축돼가지고 발언을 잘 못하거나 내지는 발언을 용기 내서 하신 분들은 어마어마한 그 댓글 공격을 직면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 복잡한 얘기를 할 것이 없이 정청래 대표가 이번 선거를 성공으로 인식하느냐 패배로 인식하느냐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입장을 좀 냈으면 좋겠고 네. 성공이면은 성공한 대로 본인이 논리를 주장했을 때 비판을 감수하셔야 되는 거고 패배라고 한다면은 지금 박지원 의원님도 정청래 대표 물러나라고 이야기를 하실 정도예요. 네. 그럼 전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맞지 않나? 근데 그 책임져야 될 내용은 안 지고 지금 뭐 대통령님 기자회견에 대해서 무슨 마치 평가를 한다든지 내지는 1인 1표제를 통과시킨다든지 뭐 의총을 공개해가지고 뭘 반전을 노려본다라든지 전 이게 과연 본질이냐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본인의 책임을 지금 얼마만큼 다 이행하고 있느냐 전 거기에 대해서는 정청래 대표가 먼저 좀 답을 해야 된다.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어제 제가 아까 결집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그 썼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라는 표현은 결집용이다. 그리고 이제 민심의 척도라고 여기고 있는 딴지 게시판에 글을 쓴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해당 게시판들을 자주 활용하시는
유저들, 네티즌들의 결집을 통해서 뉴미디어 기득권이라는 걸 상당히 좀 강하게 거머쥐고 있었던 분이거든요. 정청래 대표가. 그러니까 그동안 좀 이완되어 있었던 자신들의 지지층을 결집하면서 온라인, 특히 뉴미디어를 중심으로 자신의 재신임을 좀 도와달라. 그래서 커뮤니티에 직접 방문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대신에 싸워주셔야 된다는 시그널을 좀 줬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느끼는 뉴미디어의 분위기가 사실 그 글을 쓰기 전과 후에 좀 달라지는 양상을 좀 느껴요. 왜냐하면 네. 저희 유튜브 방송을 하더라도 들어오셔서 선거가 사실상 패배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민주당의 책임론이 굉장히 컸고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이 컸는데 지금은 정청래 동정론으로 약간 좀 희석되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의총 공개와 1인 1표제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대통령은 민주당과 당대표에게 물으려고 기자회견을 통해 메시지를 던졌는데 예. 이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뭐냐? 당원을 위한 당대표는 정청래다. 1인 1표제 당원 주권주의죠. 예. 의총 공개 당원을 위해서 의원들이 뭐 하는지 다 공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뭔가 이제 프레임 전환을 또 시도하는 느낌도 저는 일부 들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재신임해달라는 메시는 꾸준하게 내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게 행동으로도 보여줬다라는 게 바로 이 대목인 거죠. 지금 채팅창에서도 좀 논쟁이 있습니다만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변호사님이나 평론가님도 1인 1표제나 의총 공개 자체 그것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이런 건 당연하죠. 아니시죠. 엄청 동의하죠. 네, 그건 아니고 저는 근데 1인 그건 짚고 1표제 나오고- 동의할 수 있는데 예. 의총 공개는 좀 다른 문제예요. 아 그래요. 아니 예. 왜냐하면 행정부의 수장이 수보회의와 국무회의를 공개하는 것과 의원총회를 공개해가지고 그럼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 네. 의원총회 공개해가지고 그 당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론의 주제들이나 앞으로의 당이 이끌어갈 당무에 대해서 상대 정당에 공개를 하자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의원총회 공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오바스러운 조치 같아요. 이거는 행정부에서 회의를 다수의 모두의 국민에게 우리 정부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것과 정당이 정당 내부의 그 사안을 민감한 부분들 특히 협상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야당이랑 협상 안 합니까? 근데 그런 내용들을 다 공개를 하겠다? 이건 약간 좀 다른 문제죠. 아니 근데 저는 뭐 공개 필요성이 있을 때는 공개할 수 있다는 예, 생각도 그렇죠. 들어요. 예, 예, 근데 예. 문제는 뭐냐면 정청래 대표 지금 현직 대표 맞죠? 그렇죠. 이지은 대변인이 전 대변인이고 이분 전 대표 아니시죠? 자연스럽게 그것도 한번 짚고 아니 넘어가긴 그러면 해야 합니다. 현직 당 대표면 예. 의총 공개 플러스 음. 당 수습 방안도 같이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음. 근데 이 당 수습이라는 게 본인의 지금 거취를 지키면서 당 수습이 과연 될 것이냐? 전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아니 의총 공개해가지고 뭐 논의할 수 있죠. 근데 그 논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논의를 통해서 당 수습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보관도 없이 그냥 의총 공개하자라고 하는 것은 박영식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 보여주기에 불과하다라는 비판을 직면하는 거고 예. 제가 1인 1표도 저 동의해요. 근데 1인 1표로 갈 때 대전제는 뭐냐면 각각의 당원들 주체들의 정보가 예. 동일하다라는 전제 위에 1인 1표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비대칭 정보 속에서 1인 1표를 해버리면요 소수가 과다대표되는 효과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힘센 사람이 말 그대로 지금 대의원들 힘세가지고 표 없애자는 건데 역으로 김어준 씨 같이 힘센 사람이 한 명은 말하는데 당원도 아닌데 수백만 명한테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전 거기에 대한 보관도 같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정청래 대표 1인 1표 당원 주권주의 노래를 불렀거든요. 예. 노래도 한 8절까지 불렀어요. 근데 이번에 전략공천 왜 14명 왜 그럼 다 전략공천한 겁니까? 그때의 당원 주권주의는 어디에 가 있죠? 이거 해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당원 주권주의라는 게 왜 공허하냐? 아까 제가 이야기한 안전장치도 빠져 있지만 예. 자기가 하고 싶은 권한을 막 휘두를 때는 당원 주권주의가 싹 사라지고 본인이 이제 약간 불리한데 당원들의 김어준 씨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럴 때는 또 당원 주권주의로 또 도망가요. 당원 뒤에 숨는 거죠. 이런 식으로 꼴대를 옮기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정치의 신뢰를 정치의 불신은 그러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당원 주권주의 자체 1인 1표가 잘못된 건 아닌데 정청래 대표가 본인의 유불리에 따라서 너무 당원 주권주의라는 걸 입맛에 따라 쓰고 있다. 이 부분은 전 지적을 해야 된다고 보는 저 겁니다. 하나 질문 있는데 네. 의원총회 공개라는 거는 어제 결정됐으니까 앞으로 계속 이렇게 의원총회 공개를 한다라는 조치인 걸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그런 조치라기보다는 네. 보여주겠죠, 일종의 원칙을 천명한 것인데 그쵸? 예. 그것이 예외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예외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의원총회를 이제 한 10주년간 이제 취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보면은 대체로 비공개에 들어가더라도 목소리가 크거나 다 들리죠? 예, 정파적으로 나눠진 분들이 하고 중도적인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오히려 비판받는 경우가 많아요.
예, 의원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입장을 내라. 네, 입장을 내라. 그리고 이게 공개됐을 때 부작용 또한 확실히 좀 고민을 하긴 해야 합니다. 저는 예. 그래서 8월 17일 전당대회가 실제 그 당일 일어나기 전에 아무튼 그 전에 기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중간에 의원총회라는 걸 분명히 한번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저는 의원총회 공개에 목적이 있다고 봐요. 음. 어떤 거냐? 제가 아까 정청래 대표에 대한 동정론을 역으로 이용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의원총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소위 뉴 이재명계 의원들에게 두드려 맞는 그림, 혹은 반청계 의원들에게 매타작을 당하는 그림, 이거 원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공개해서 보여준다라고 하면 금상첨화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노렸다고 좀 봐요. 일종의 지지층 결집을 위한 포석으로 저는 보여진다. 그렇다고 봅니다. 보여주기가 강하다. 강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고요.